2008년 안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 주목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재건축 연한을 넘긴 데다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다 재건축으로 마음이 돌아섰다는 한 조합원의 집.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나왔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최근에 일반 그 필터를 해가지고선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필터를 달고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된 거거든요. 준공 33년 차에 접어든 집은 매일 녹물이 나올 만큼 낡을 대로 낡은 상태. 하지만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 이 골조에서 그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걸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활용 가능한 공간이 저쪽에 이제 그 복도하고 이 베란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늘리는 구조. 또 게다가 저희가 이제 그 좀 오래된 그 건물이다 보니까 이 층고가 좀 낮은 편입니다. 골조를 남기는 리모델링의 특성상 낮은 층고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큰 불만은 비용입니다. 추가로 이제 그 분담금이 작년인가 2.9억으로 좀 통보가 왔어요, 조합 측에서. 그래서 사실 2.9조 사실 놀랬죠. 그런 참에 이제 올 연초에 이제 갑자기 분담금이 4.5억 이상 분담금만 이렇게 나오고. 재건축 못지않은 분담금. 결국 지난 1월 몇몇 주민들이 나서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직권표 뭐 서면 결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11표도 나오고 19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은 과거 시절의 그 건축적인 그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을 막았기 때문에 그거의 차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재건축을 적극 풀어주고 있는 입장이고 5단지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벌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길 건너 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 동의율이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의 청수를 못 올라가니까 넓어지고 낮은 청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 단지는 좁고 높이 올라갔을 때 저희 단지만 도시정비 차원에서 봤을 때 볼품없는 단지가 된다는 얘기죠.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새로 건물을 지으면 면적이나 층수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넘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기되 옆으로 연장하는 수평 증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6년간 사업을 추진해온 리모델링 조합은 어떤 입장일까? 저희가 이게 16년을 그냥 뭐 끌어왔겠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뭐 내력벽이라든가 수직정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준다고 하면서 뭐 전혀 발표도 안 하고 이 정부 정책의 문제가 있는 거지 조합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조합 설립 2년 만인 2010년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래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빨리 가겠다는 분들이 다수였고 모든 안건들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우리 뭐 돈을 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때 강남권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6년 전 이곳을 매수했다는 이대섭 씨를 만났습니다. 입지며 시세, 환경까지 고려해 신중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매수하던 그 시기에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재건축은 규제를 하고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는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매수를 했습니다. 2022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에 매수했지만 사업엔 진척이 없고 21년 여름엔 시공사까지 해지됐습니다. 총회에서 그때 시공사였던 가 대여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않아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사유로 시공사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이 흘렀으나 아직 시공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조합의 사무실도 없어졌고 조합의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리모델링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공사 측은 해지를 당할 만한 귀책 사유가 없으니 그간 대여해준 사업비를 상환하라며 조합 측을 상대로 11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 측이 패소했습니다. 16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고 1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조합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이거는 식물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조합을 해산하고 싶어도 조합원 명부를 구할 수 없어 지자체며 국토부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 이 씨. 호소를 했으나 전가의 보도처럼 민간 사업이라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십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상당수 단지들은 사업을 철회하거나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왜 15년 넘게 리모델링을 추진해오던 단지들마저 재건축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걸까? 현재는 정비 사업의 전반적인 큰 틀이 소규모 정비, 리모델링, 대규모 정비 등등 복합 다변한 여러 가지 정비 사업 형태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재건축만을 거의 의식을 하면서 법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비재건축인 다른 모든 형태의 사업들에서는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지 리모델링 조합 해산하는 날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합원 여러분. 한 표가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조합 총회를 앞두고 반대 행동에 나선 겁니다. 빚더미에 앉기 전에 조합 해산시키자. 빚더미에 앉기 전에 조합 해산시키자. 총회가 열리는 시청 입구. 조합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은 전단지를 나눠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리모델링파와 재건축파로 나뉜 사람들. 집 뺏겨요. 알았어? 네, 알고 있어요. 5억이도 안 나가요. 재건축 하셔서 뭐냐면은 10억 버립시다. 재건축 시대가 바뀌었어요. 2, 3년 전에는 리모델링이 맞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리모델링 총회를 앞두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조금 마세요. 아니, 설명을 드리잖아. 이게 막는 거지 이게 설명이야? 그동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리모를 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좋지. 총회장 입구에서 왜 반대를 하냐는 리모델링파. 나라에서 내주겠다는데. 아니 우리가 빌린 데인데. 아니 빌려도 우리도 이렇게 빌린 거야. 조합원이 빌린 거야. 이게 조합원도 이거 안 돼야. 우리가 누가 빌린 거야? 누가 빌려? 조합원들이 우리가 돈 내는 거야. 우리가 돈 낸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일 기세입니다. 총회 시간이 다가오면서 속속 입장하는 조합원들. 이날 리모델링 안건은 30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